요즘 여성분들이 얼굴 피부 고민이 많잖아요. 네. 특히 기미가 진짜 고민이 많은데 네. 혹시 기미가 정확하게 좀 뭔가요? 기미에요라고 오신 분 중에 진짜 기미는 한 30%? 그 외에 사실 일반 색소성 질환을 기미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미는 어쨌든 멜라닌이라는 색소성 질환인데 멜라닌 세포가 피부에서 존재하는 위치는 표피층이에요. 자외선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네? 그러면 멜라닌을 쏴서 자외선이 투과가 안 되도록 썬팅을 하는 거예요. 자외선을 많이 쐬면 쐴수록 색소가 자꾸 생기겠죠. 그냥 거기에 표피층에 그렇게 자외선 막기 위해서 쓰는 총은 그냥 사실 일반 그냥 색소입니다. 잡티성, 우리 검버섯, 이런 것, 주근깨 이런 것들이고요. 그거는 기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미는 뭐냐면 멜라닌 세포들이 표피에만 있어야 되는데 피부에 수많은 막 자극, 그다음에 이제 기미의 선천적인 원인 중에 유전도 있고요. 또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자기가 주는 자극,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자극이 문지르는 자극이에요. 여자들은 뭐 괄산다고 막 문지르고 에스테틱 가면 손으로 이렇게 핸들링 마사지를 하게 되고 또 이거 좋나 저거 좋나 하면서 계속 뭐 화장품 이것저것 사다가 겹겹이 바릅니다. 보습에 좋다 하면서 뭐 스킨 로션, 에센스, 뭐 세럼, 크림 뭐 이런 것까지 바르면서 또 팩도 뭐 1일 1팩하고 이렇게 되면 피부가 어떻게 되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막 뭉개고 화학적으로 막 자극을 주게 되면 표피, 진피가 이제 얌전하게 두 개 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다다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 세포들이 진피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서 전반적인 어떤 피부 구조의 어떤 염증으로 인한 파괴와 그런 멜라닌 세포의 위치 변화, 거기서 과도한 멜라닌의 생성, 이게 바로 기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좀 관리를 많이 하는 게 기미? 네, 기미로 오시는 분들 중에 샵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디바이스도 있잖아요. 집에서 문지르잖아요. 내가 원래 피부 장벽이나 구조가 탄탄하다 이런 분들은 잘 안 망가져요. 근데 기미가 있는 분들, 이미 민간의 파괴가 있는 분들은 조금만 문질러도 악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자극 말고도 일단 사람마다 좀 피부 타입이 다르잖아요. 네. 이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 건성과 지성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하라면 건성인 분들한테 더 많이 생깁니다. 지성인 분들은 주로 어떤 쪽이 많이 생기냐면 피지가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이제 모낭염, 그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피지 자체가 피부의 방어인자거든요. 피지가 많다는 건 사실 적절히 배출만 되면 피부가 더 건강할 수 있는 재료가 많다는 거죠. 배출이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건조하다는 건 피지 분비도 안 되고 피부 장벽 형성이 안 돼 있는 분들이죠. 그런 말은 방어선이 약하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면 자외선에 의한 손상 빨리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성과 지성 중에서는 건성이신 분들이 기미가 더 많습니다. 그럼 나이는 그럼 큰 상관이 없는데? 나이 상관 있죠. 20대는 기미 잘 안 생깁니다. 20대는 워낙 피부가 탱탱하고 구조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까 기미는 만성이 염증성 손상에 의해 발생되는 색소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더 파괴가 잘 됩니까? 오랫동안 누적된 어떤 공격을 계속 받고 지치고 노화가 돼가면서 점점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초반까지가 가장 기미가 제일 많은 나이죠. 기미처럼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다른 질환인 경우가 기미랑 정말 유사한데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잘 진단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기미가 이제 특징적인 병변의 양상이 양쪽성입니다. 얼굴의 중안부에 주로 광대부를 포함해서 중안면부에 생기고 왼쪽 오른쪽이 어느 쪽이 더 심하다 덜하다 할 것 없이 비슷하게 대칭형으로 생기는 것이 기미거든요. 이거랑 가장 유사하게 대칭적으로 생기는 반점 중에 후천성 오타 모양 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오타 반점은 이제 선천성 반점과 후천성 반점이 있는데 선천성 반점은 얼굴 한쪽이 이게 퍼렇게 점으로 있는 분들 아기 때부터 그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선천성 반점이고 후천성 오타 모양 반점은 오타 반점하고 닮은 이제 후천성 반점이라는 얘기인데 이 아이가 주로 광대 부분, 그다음에 코, 이마 이런 데 대칭적으로 생깁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갔는데도 심지어 이거 기미입니다라고 기미 치료를 하면서 기미 치료 100번, 1000번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기미랑 유사한 색소 질환이 후천성 오타 모양 반점입니다. 유전이나 체질적인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본인의 타고나는 어떤 색소 기형입니다. 제가 아까 기미는 표피에서 방어선이 무너져서 진피 쪽으로 이렇게 우두두 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멜라닌 세포는 원래 표피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멜라닌 세포가 진피에도 생기게 해서 진피에서 계속 증식하고 복제하면서 숫자를 늘려가는 것. 이것이 선천성, 후천성, 오타 모양 반점입니다.
후천성 오타 모양 먼저 왜 후천성이라고 하냐면 보통 사춘기 때부터 살짝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기 나면서 임신하면서 이제 좀 더 짙어지고 나이 들면 무조건 짙어집니다. 표피는 요만한데 진피는 넓잖아요. 여기에 공간이 많은데 세포들은 계속 증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가 증식하면 증식할수록 그 세포가 만들어내는 총알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평생 진해집니다. 그럼 근데 이게 유독 여성한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럼 결국 호르몬 때문에. 멜라닌 세포가 워낙 호르몬에 이제 민감하고요. 후천성 오타 모양 반점은 염색체 유전성 경향이 있고 어쨌든 색소 질환이기 때문에 또 뭐 자극이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악화 요인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치료 안 하고 냅두면 그냥 계속 그냥 진해지기만 하는. 계속 진해지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라서 오타 모양 반점은 진피성 질환인데다가 색소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청회색, 뭐 청갈색, 청색이나 흑색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멍들면 화장으로 안 가려지잖아요. 네. 청색을 띠게 되면 그런 현상까지 보이게 되면 얼굴이 시퍼런 반점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처음에는 똑똑똑 떨어진 동그란 반점이다가 합쳐집니다. 다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덩어리처럼 이렇게 형성하면서 아주 흉한 모양이 되죠. 오타 반점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나 유액제로 진행을 막거나 완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피성 병변이고 세포가 자꾸 늘어나는 병변이기 때문에 표피가 아니고 진피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발랐을 때 진피까지 들어가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라봐야 안에 도달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저것 바르면 표피까지 망가져서 기미까지 더 중첩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치료할 때는 뭐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후천성 오타 모양 반점은 병원 아니면 치료가 안 됩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장비를 써야만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기미는 색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구조가 망가져 있어서 본인이 그걸 망가뜨리는 행동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레이저를 잘못되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타 반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타의 레이저 장비로도 치료가 잘 안 되고 특수 레이저가 좀 있습니다. 색소에 아주 특이하고 진피까지 가면서 번식을 이룬 그 멜라닌 세포들을 깨부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멜라닌 덩어리하고 색소가 자갈돌이라면 거기는 바위돌이 있는 거예요. 대포에 준하는 그런 레이저 장비를 사용해야만 치료가 가능하고 그걸 깨부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흡수가 또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저출력 레이저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떤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출력으로 치료하느냐 그리고 그 주변의 피부 구조를 어떻게 하면 손상받지 않고 보호를 하면서 치료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치료 받을 때는 통증이 좀 큰 편인가요? 바위를 터뜨려야 되는 대포는 좀 통증이 있는 편이고요. 오래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살짝 마취연고 바르고 하시면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 길어도 5분? 그러면 이제 요거는 치료 기간은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초기 오신 분들은 4개월, 6개월 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심해서 막 중증돼서 오시는 분들은 1년 반, 2년 이렇게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치료 범위가 넓고 치료의 강도가 높다는 말은 그 주변 내 정상 피부 구조도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나 레이저 하면은 기미건, 후천성 오타반 모양 반점이면 다 낫겠지 하기 쉬운데 집에서 하는 그 홈케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발 치료하는 기간에는 이제 화장하지 마세요. 네, 단점들이 있으시니까 이분들이 화장이 생활화가 돼 있거든요. 그 화장을 하다 보면 병 자체가 치료가 안 돼서 평생 그 화장에 덧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치료 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도 기미와 후천성 오타 모양 반점의 가장 큰 차별점인데 어제 잘 짚어주셨는데요. 염증이나 망가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재발할 수 있겠죠. 내가 또 과한 자극을 주거나 내가 또 컨디션이 안 좋고 막 문지르고 화장을 많이 하고 지우고 이러면서 좋아졌다가 다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기미는 재발을 굉장히 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치료도 어려운데 재발도 잘하니까 보통 기미를 난치성 질환, 치료 불가능해라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기미를 거의 완치에 가깝게 잘 치료를 하는 편인데 거기에는 환자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 이 행동이 나를 더 망가뜨리는 행동이야 라는 자각을 확실하게 시켜드리면 잘 치료해드린 후에 재발돼서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천성 오타 모양 반점은 그 안에서 그 실을 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피부 손상이 안 되도록 잘 보호만 해주면 거의 재발하지 않고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치료를 종결한 시점이 거의 실을 말린 게 아닌데 말랐나 하고 잘못 중단을 하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로서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 아, 이쯤 되면 씨가 말랐겠구나 라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재발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다 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조금
권장하시는 유지 관리는 어떤 후천 오타 모양 반점 관리는 그냥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바르시라고. 혹시나 그 안에서 씨가 또 스물스물 어쨌든 그 씨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건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만 잘 해주시면 오타 반점 자체가 재발하는 일은 잘 없고요. 반면에 뭐 기미라든가 잡티라든가 이런 거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일반 기미 환자분들, 뭐 색소 환자분들하고 똑같이 자외선 조심하시고 피부 장벽 깨지 마시고 뭐 좋은 일상의 리듬 유지하시고 본인 피부 관리 매뉴얼에 맞춰서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다 올바른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항상 색소 치료는 수학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이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수학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색소 질환은 좀 색소를 주로 치료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받는 모든 치료나 비용이나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다 잘못된 방향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